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질문이 있어서 한번 영상으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말고도 사실 유튜브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질문들이 많은데요. 우선 시간 관계상 질문 주신 분께 바로 답변 드리기 위해 글로 답변 많이 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안녕하세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던 중 문제가 생겨 문의드립니다. 이제 반납하는 로직에서 연관관계에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세이브를 각자 해서 넣어준 다음에 리턴북을 했더니 그 리턴북을 해서 연관관계를 찾는 부분에서 그 사이즈가 0이 나와서 즉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 주세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한번 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테스트 코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한번 돌려볼게요. 그 테스트 코드만 똑같이 돌려보면요, 테스트 코드가 통과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자분께서 돌리셨을 때는 정말 테스트가 실패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경우에 테스트가 실패할 수 있냐면요, 이 테스트 코드를 실행하는 부분이 있죠. 이제 그게 클래스건 아니면 테스트 메소드건 거기에 트랜잭셔널이 붙어 있으면 테스트 코드가 실패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죠. 이게 그리고 질문자 분께서 알려주신 이유랑 똑같은 이유예요. 보시면 여기 이제 이거는 코틀린 코드로 다 리팩토링 된 버전이라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데요. 결국엔 똑같습니다. 그 유저 론 히스토리가 연결된 게 없다라는 건데요. 물론 유저와 유저 론 히스토리에 이제 그 연관관계 설정 있죠. 그거는 강의에서 다뤘던 대로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트랜잭셔널을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트랜잭셔널이 없는 경우, 즉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통과하는 경우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세이브를 각각 부르게 되잖아요. 근데 이 세이브마다 사실은 여기 심플 JPL 레포지토리가 구현체인데 여기 트랜잭셔널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동작하게 되냐면요, 맨 처음에 유저를 저장할 때 실제 DB에 트랜잭션이 시작되고 인서트를 치고 커밋이 나갑니다. 그 다음 똑같이 유저 론 히스토리 대에서도 인서트를 치고 다시 한번 커밋이 나갑니다. 그 다음 아예 새로운 트랜잭셔널이 시작돼서 유저를 가져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깨끗한 용속성 컨텍스트가 유저를 가져오게 되고, 그래서 유저와 유저 론 히스토리를 둘 다 정상적으로 가져올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트랜잭셔널이 붙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건 클래스 이건 똑같습니다. 트랜잭셔널이 붙어있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여기 있는 세이브건 아니면 테스트 대상인 여기 리턴북의 트랜잭셔널이건 상위 트랜잭셔널로 묶여서 각각 커밋이 안 나갑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여기서 유저를 세이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저 론 히스토리를 세이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이브를 하고 커밋까지 가는 게 아니라 상위 트랜잭셔널로 감싸져서 아직 트랜잭션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커밋 자체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리턴북에 오면 아까 존재했던 영속성 컨텍스트, 즉 진작 이 유저를 가지고 있는 영속성 컨텍스트를 재활용하게 됨으로써 여기서 유저 론 히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께서는 혹시 트랜잭셔널을 테스트에 걸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트랜잭셔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물론 이런 경우도 테스트가 통과하게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질문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애당초 여기 세이브 유저에다가 저장된 거를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트랜잭션이 굳이 커밋되지 않더라도 그 유저에 우리가 저장해 놓은 게 들어있죠. 그래서 테스트가 통과하는데요. 실제로 테스트가 통과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방법이, 즉 테스트 코드와 트랜잭셔널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 정확히는 테스트 코드를 실행시킬 때 트랜잭셔널로 감싸는 방법이 살짝 애매합니다. 왜 애매한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누군가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계속 개발을 하다가 실수로 여기 있는 트랜잭셔널을 지웠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제로는, 즉 테스트 코드가 아니라 실제 이 API를 호출하면요, 유저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유저에서 유저 론 히스토리를 가져올 때
트랜잭셔널이 안 걸려있기 때문에 레이지 패칭을 할 수가 없어서 이 AP 자체가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Lazy Initialization Exception, JPA의 Lazy 이거예요. Initialization Exception. 네, 이런 에러가 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트랜잭션이 없는 상태에서 1대1 연관관계의 Lazy 패칭에 접근하려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희가 트랜잭셔널을 감싸서 작성한 테스트 코드는 통과해버려요. 보여드릴게요. 네, 통과하죠. 그 이유는 애당초 이 서비스 코드 자체에는 트랜잭션이 없지만 서비스를 호출하는 테스트 코드에서 트랜잭셔널을 감싸고 있어가지고 원래는 실패해야 하는 테스트 코드가 성공해버린 겁니다. 즉, 테스트 코드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실제 프로덕션 상황에서 장애를 내지 않기 위해 혹시 누군가 버그를 일으키면 미리 찾아야 하는 테스트 코드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트랜잭셔널을 테스트 코드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지켜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애매합니다. 제가 애매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테스트 코드에 절대 트랜잭셔널을 같이 안 써요. 이런 테스트 코드가 실패하는 기능을 감지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이 트랜잭셔널을 테스트 코드에 감싸서 얻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보니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프로그래밍에 어떤 방법이 무조건 좋습니다 라는 게 없다 보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트랜잭셔널을 왜 테스트 코드와 함께 쓰지 않는지 간단히 설명드려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아마 그 테스트가 동작하지 않았던 이유는 트랜잭셔널을 테스트 코드에 붙이셔서일 확률이 높고요. 테스트 코드를 트랜잭셔널과 함께 사용하게 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테스트 코드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트랜잭셔널을 제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